그래서 약간은 우리가 물원 2단원의 전기에 대한 이런 것 내용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 물원 2단원하고도 조금 이제 연결되기도 할 겁니다. 개념이.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듣고 일단 기본적인 개념부터 이제 잡아가면서 이제 들어갈 테니까. 어이구. 자, 보자. 자,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래. 자, 물어볼게. 전기가 뭐니? 응? 전기. 그렇지. 오케이, 굿. 전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전기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기, 마이너스 전하라고 하잖아요. 자, 모든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전하를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자 안에서 원자 핵이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자,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근데 원자핵에서 플러스 전하 띠고 있는 이 원자핵은 고정된 위치에 있고요. 자, 이 전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알겠니? 움직여. 그러니까 여기가 원자핵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보호로 이제 설명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껍질에 K 껍질에 전자가 있고, 자 L 껍질에 전자가 요렇게 있다고 해보잔 말이야. 그러면 이 전자는 자 궤도 안에 껍질 안에서 이제 돌고 있고, 돌고 있어도 이 전자는 밖으로 뛰쳐나가진 않아. 자, 왜? 원자핵이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으로 이 전자들을 잡아당기죠. 알겠지? 자, 그 중에서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가 무슨 전자지? 원자가 전자. 그래서 우리는 최외곽 전자만 볼 거예요. 알겠니? 그럼 이 최외곽 전자는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핵의 인력. 그래서 원자핵의 인력에 의해 인력으로 이 최외곽 전자는 속박되었다고 그랬어. 속박되었다. 잡혀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자, 속박되었다라고 얘기할 거야. 즉 원자핵으로부터 원자핵한테 잡혀있는 거야. 그렇죠? 잡혀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자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단 말이지. 마이너스. 그렇죠? 근데 만약 이 전자가 원자 밖으로 뛰쳐나오면, 그럼 속박되어 있다가 원자 밖으로 뛰쳐나왔다는 얘기는 원자핵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야. 맞니? 속박된 전자가 원자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이 전자를 뭐라고 부른다?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 자유전자가 어떻게 돼? 이동을 하면서 전기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거야. 알겠니? 전기가 흐른다. 물론 전해질 수용액에서 전기가 흐르는 거는 자유전자가 아니라 뭐야?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동이야. 알겠니?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체 상태 물질에서는 바로 이 자유전자의 이동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속박되지 않은 자유전자가 많으면 전기가 흐르는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맞죠? 자, 이 자유전자가 거의 없으면 전기 전도성은 없을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 자유전자가 아주 애매하게 있으면, 그치? 그러면 전기 전도성은 이 둘의 중간적인 성질을 띨 겁니다.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좋아요. 우린 이걸 뭐라 불러요? 도체라고 불러요. 자,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서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부도체라고 불러요. 자, 자유전자 수가 애매하게 있어요. 애매하게 있어가지고 전기 전도성이 중간적인 거, 즉 뭐냐? 있다가 없다가, 없는데 갑자기 생기고, 있는데 없어지고, 애매한 이것을 우리는 반도체라고 얘기한다.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 전도성 가지고 고체 상태 물질을 분류할 때는 전기 전도성 가지고는 도체, 반도체, 부도체. 근데 이제 이 부도체라는 용어를 예전에 참 많이 쓰는데 지금은 이 부도체 대신 뭘 쓴다? 절연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절연체. 바로 이제 이런 거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누가 도체냐라는 거야. 자유전자 많은 거. 금속. 그치? 그럼 누가 부도체냐? 자유전자가 거의 없는 거. 비금속. 그렇죠? 그래서 비금속에 있는 체외곽 전자는요, 거의 다 속박된 전자입니다. 알겠니? 원자핵의 인력으로 속박되어 있는 전자고요. 자, 애매하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자유전자 일부가 조금 있고요. 자, 얘네들의 특징은 온도를 높여주면 자유전자 수가 많아져. 알겠지?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생겨. 자, 이것이 바로 중금속이 요게 해당이 된다. 우리가 전기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전기 전도성. 그래서 고체 상태 물질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냐, 없냐, 애매하게 있냐. 자, 도체, 부도체 또는 절연체라고도 얘기해. 그리고 반도체. 우리가 화학에서 배웠잖아. 주기율표에서 금속, 비금속, 중금속. 그래서 여기가 붕소, 규소, 저마늄. 그랬을 때, 자, 중금속이고요. 이때 반도체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규소하고 저마늄입니다. 알겠니?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 전도성을 구분할 수가 있어.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갈까? 아니면 그냥 건너뛸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자, 요게 전자가, 체외곽 전자 보면, 한 개 원자가 있어. 그럼 요렇게 했을 때, 자, 여기가 에너지 준위라고 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는,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맞니?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 개의 전자에서 두 개 원자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자인데. 그러면 어쨌든 같은 종류의 원자니까 에너지 준위가 똑같을 거야. 맞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개의 원자들이 모여 있으면은 전자 간에 서로 반발력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게 화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그래.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전자 간에 서로 배척하는 경향,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거 배척하는 거야, 배척.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약간은 얘네들의 위치가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이렇게 여기가 한 개 원자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한 개 원자를 더해서 두 개 원자로 만들면요. 자, 요렇게 요 상태에서 아주 미묘하게 이렇게 약간의 에너지 준위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알지? 그러면 세 개 원자면 어떻게 돼? 조금씩 또 차이 나면서 세 개 선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 원자 수가 좀 많아요. 자, 좀 많은 원자 수를 가지면은 자, 우리가 크게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자, 이런 식으로
그 전자들이 가지는 똑같은 얘기해서 뭐 K 껍질하고 L 껍질, M 껍질이야. 자, K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되고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자, L 껍질 에너지 준위도 요만큼 차이가 나고요. M도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얘네들 뭐냐면은 에너지 D라고 얘기할 겁니다. 알겠니? 그렇다면 지금 여기 제일 바깥쪽이 얘니까 자, 여기가 바로 뭐예요? 원자과 전자의 에너지 D가 됩니다. 알지? 그러면 전기가 흐르려면 자유전자가 생겨야 되잖아. 그래서 자유전자는 원자 밖으로 뛰쳐나오니까 이 자유전자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보다 어떻게 되는? 더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가질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가 뛰쳐나와서 자, 자유전자의 형태로 있을 때 에너지 준위의 D가 여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자유전자들이 모여서 만든 에너지 D예요. 그렇죠? 이것을 여기에서 전기가 얘네를 움직이면서 전기가 흐르겠지. 그래서 얘를 전도띠라고 한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에 전도띠가 있어. 자, 원자과 전자의 에너지띠가 있어. 자, 생각해봐라. 이 사이가 멀면은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쉽게 들뜰 수가 있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간격이 자, 요 간격이 말이야. 매우 넓으면 원자과 전자는 전도띠로 못 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부도체가 돼. 또는 절연체가 되고요. 이 간격이 매우 짧으면 거의 붙어있을 정도로 전도띠가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여기에서 쉽게 툭툭툭툭 어떻게 돼? 자유전자로 바뀔 수 있지. 그래서 자, 전기가 굉장히 잘 흐르는 도체가 되고요. 이 둘에서 그냥 가까이 있으면 간격이 가까우면 조금 더 가까우면 그러니까 이제 한 요 정도 올겠지. 요 정도 올 거야. 자, 그러니까 도체는 거의 붙어 있을 정도가 돼. 자, 부도체는 전원체는 꽤 많이 떨어져 있어. 그런데 반도체는 딱 요 정도의 위치에 딱 올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온도를 올려주면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알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부도체, 전원체야. 근데 온도를 올려주니까 원자과 전자띠에 있는 전자들이 전도띠로 슝슝슝슝 쉽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자, 얘네들은 온도를 올려주면 원자과 전자가 어디로 이동한다? 전도띠로 이동하면서 전기 전도성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없다가 자, 전기 전도 생겨버려. 지금 이게 바로 뭐야? 반도체라고 한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도체, 부도체 또는 절연체, 반도체를 그냥 단순하게 자유전자로 얘기했지만 정확한 것은 바로 요겁니다. 알겠니? 우리 이 에너지 준위 배웠잖아. 그걸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봤단 말이야. 이거 우리 물원에서 나오는 거지. 그치? 바로 이제 이게 바로, 도체, 반도체, 부도체에 대한 내용이야. 자, 이해됐어? 그래, 오케이. 자,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다. 알지? 그래서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전류라는 것은 형체가 없습니다. 실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선에서 움직이는 아까 자유전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거고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은 두 가지 영향을 받아요. 도선의 단면적과 그 다음에 도선의 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그 왕복 8차선이야. 그럼 편도 4차선이 되겠지. 그러면 그 4차선 도로를 도선이라고 생각해봐. 거기에 지나가는 차들이 전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뻥뻥 뚫려 있으면 전자들이 잘 지나가겠죠. 근데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두 개 차선을 막고 공사를 하네. 자, 어떻게 돼? 도선의 단면적이 줄어들었지. 그러면 차들은 정체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면적이 작을수록 전자의 흐름은 방해를 받기 때문에 단면적이 작을수록 저항은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단면적과 저항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한 두 개 차선 막고 공사를 해. 근데 공사 구간이 한 100m야. 그 100m 정도만 정체가 일어날 겁니다. 알겠지? 그만큼의 정체가 생길 거예요. 근데 공사 구간이 1km야. 그럼 어떻게 되냐? 뒤에 더 많이 정체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길이가 길수록 저항은 커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단면적, 똑같은 길이를 갖더라도 저항은 물질의 종류, 도선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비례상수 로를 붙여버릴 거예요. 그러면 요 로를 뭐라고 하냐면은 비저항이라고 부르고, 자, 비저항은 바로 그 물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수값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저항은 로 곱하기 S분의 L. 이게 바로 전기 저항이에요. 전기 저항.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온도를 높일 거야. 온도를 높일 거야. 그러면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자, 팽창이 나타난다는 거야. 알지? 근데 그 팽창을 봤더니 길이가 길어지는 팽창이 있고 부피가 커지는 부피 팽창이 있어. 알지? 그러면 같은 예를 들어서 뭐 20도씨를 올렸대. 길이가 늘어나는 것과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늘어날까라는 거야. 팽창이 누가 더 클까? 길이 팽창이야. 왜냐면 자, 우리가 자, 요렇게 했을 때 자, 길이는 단순하게 여기만 얘기하지만 부피는 S 곱하기 L이 바로 부피거든. 그러니까 얘가 늘어나려면 얘도 늘어나고 얘도 늘어나야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 길이 하나만 늘어난 것보다는 이 두 개가 같이 늘어나서 곱하는 V 보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부피 팽창이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피 팽창이 더 커요. 길이 팽창이 더 커요. 그럼 온도를 올리면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이 커지니까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전기 전도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알죠? 그래서 자, X축이 온도고 Y축이 저항이라고 한다면 도체는 금속과 같은 도체는 이런 형태를 띈다. 알겠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커져요. 자, 그런데 반도체는 어떻게 된다? 오히려 온도를 올리면 저항이 줄어든다. 자, 왜? 온도를 올리면 자, 이게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가 애매하게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애매하게 있기 때문에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이 원자가 전자띠에서 전도띠로 뛰어오르는 자유전자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도체, 반도체, 부도체를 저항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체는 어떻게 된다? 같은 온도에서는 저항이 작은 것을 도체. 그 다음에 부도체는 또는 절연체는 같은 온도에서 어떻게 도체보다 저항이 훨씬 더 큰 것을 부도체 또는 절연체. 자, 그 다음에 반도체는 그 중간 형태의 저항을 가지고 있는 걸 반도체라고 불러.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가보자. 반도체. 자, 일단 반도체는 가장 큰 특징이 온도를 높이면 전기 전도성이 증가하는 물질이 바로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온도를 올리면 전기 전도도가 떨어지죠. 그치? 근데 반도체는 온도를 올리면 전기 전도성이 커져. 이유는 자유전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도대에 있는 전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커져. 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붕소, 규소, 저마늄과 중금속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반도체로 쓰는 것은 규소하고 저마늄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규소하고 저마늄인데, 자, 이 반도체는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순수 반도체. 즉, 한 종류로만 이루어진 거야. 불순물이 없는 반도체. 그래서, 자, 14번의 규소를 가지고서 순수 반도체, 규소의 순수 반도체를 만들 거야. 자,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다. 그치? 그래서 4개의 공유 결합선을 가져. 하나, 둘, 셋, 넷. 여기 규소, 규소, 규소. 알겠지? 그리고, 자, 얘도 또 하나, 둘, 셋, 넷. 규소, 규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규소끼리 계속해서 공유 결합으로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순수 반도체라고 그래. 규소의 순수 반도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이 상태에서 온도를 올려주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자유전자들이 툭툭 생깁니다.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이 생겨. 그래서 여기서 온도를 올리면 자유전자가 생기지. 그래서 자유전자가 나와. 자, 그러면 요 규소의 요 부위는 상대적으로 전자가 있다가 없어지잖아. 그치? 전자가 부족해지니까 이쪽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공간이 생깁니다. 알겠니? 그러면 우리는 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공간을 뭐라고 부른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야. 양공. 알겠지? 그래서 양공이 생깁니다. 그래서 온도를 올려주면은 자유전자와 양공이 발생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순수 반도체야. 하지만 얘는 이제 온도를 꽤 많이 올려줘야 이제 전기 전도성이 생기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반도체를, 순수 반도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다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도를 올려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더 많은 전류를 흘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이라든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조금 더 불리한 측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수 반도체를 처음에 사용하다가 이제 그것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뭘 이용하냐? 바로 불순물 반도체를 이용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두 번째, 불순물 반도체. 네, 이제 불순물 반도체가 나와. 자,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에다가, 즉 규소나 또는 저마늄으로 이루어진 순수 반도체에다가, 자, 이거야. 13족의 원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붕소, 자, 또는 15족의 원소, 인 같은 것을 첨가하는 거예요. 알지? 그래서 순수 반도체에다가 13족의 원소나 15족의 원소를 첨가하는 이 행위 자체를 우리 뭐라 하냐? 도핑이라고 한다. 도핑. 그치? 도핑이라고 한다. 도핑. 자, 이게 도핑이 PP인가? P가. P 같은데? P 하나인 것 같은데? 느낌에. 그래서 도핑한다고. 그래서 불순물을 입히는 거야. 그럼 이제 자, 13족을 도핑할 거예요.
자, 여기가 규소, 규소, 그럼 여기가 붕소야. 자, 붕소는 체외각 전자 몇 개? 3개. 3개. 자, 규소는 체외각 전자 4개입니다. 4개짜리에서 3개가 들어갔어요. 그쵸? 자, 3개짜리가 들어갔으니까 요 자리에서 전자가 어떻게 돼요? 1개가 부족하죠. 그치? 그래서 여기는 호전자만 생겨버린단 말이야. 공유 결합을 못하고.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가 나타나게 된다. 자, 뭐가? 양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소에다가 13조 붕소를 도핑했으면 이 불순물 반도체는 플러스를 띱니다. 알겠지? 그 우리가 플러스를 뭐라고 하냐? 파저티브라고 그래. 파저티브 차지. 플러스 전하를. 알겠지? 마이너스 전하를 네가티브 차지라고 그래. 차지가 전하라는 뜻이야. 알겠니? 그래서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야.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잖아. 양공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양공이 많아서 플러스 전하 띄어요. 그럼 얘를 P형 반도체로 불러.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 그러면 순수 반도체보다 어떻게 되냐? 플러스를 띄는 양공이 많아지잖아.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럼 이번에는 15족의 원소, 인을 한번 도핑을 해보자는 얘기야. 자, 15족의 원소를 도핑을 할 거야. 도핑. 자, 여기가 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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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소. 자, 여기 인이 들어갑니다. 자, 인은 체외각 전자 몇 개? 5개. 알겠지? 5개다 보니까 자, 공유 결합이 4군데가 일어나더라도 여기에 뭐가 남는다? 호전자 하나가 남는다. 그래서 이 호전자가 뭐가 돼요? 자유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돼요. 그러니까 규소 자리에 인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계속 뭐야? 마이너스가 생겨버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띄니까 얘는 뭐가 돼? 네가티브 차지를 띄겠지? 그래서 N형 반도체가 있다.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불순물 반도체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P형 반도체는 규소보다 원자과 전자가 적은 13족. 알겠지? 그래서 전자가 부족하니까 양공이 많이 생기고, 자, N형 반도체는 규소보다 원자과 전자가 하나 더 많은 15족. 그래서 전자가 많으니까 그 많아진 전자는 자유전자가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되게 되는 N형 반도체. 그래서 파저티브 플러스 네가티브 마이너스. 알겠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불순물을 반도체를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가지고서 뭘 할 거냐?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오드야, 다이오드. 다이오드. 자, 다이오드는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전기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계속 바뀌어. 알지? 그래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계속 바뀌어. 그것을 교류라고 합니다. 알겠니? 교류. 근데 늘 플러스고요. 늘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리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한 번 플러스면 얘는 계속 플러스가 되고 한 번 마이너스면 얘는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 직류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이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 어떻게 돼?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교류 같은 경우는 바뀌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전압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 바뀌니까.
알겠지? 자, 그런데 이 교류를 직류로 바꾸자는 거예요. 직류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런데 자, 원래 직류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란 얘기야. 자, 요렇게 갔다가 일로 안 가고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여기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선생님 여기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아니, 상관없어. 왜? 보통 우리 교류는 1초에 60번 바뀝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60Hz라고 그래요. 1초 동안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60번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중간중간에 아주 잠깐 전압이 0이 되더라도 어떻게 돼? 전류의 흐름은 계속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 작용을 뭐라 불러? 응?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정류작용이라고 한다. 정류작용. 그래서 다이오드는 바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작용을 하는 장치가 바로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 알지? 또는 스몰 n 하자. 그럼 우리는 얘를 뭐냐면은 pn 접합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pn 접합. 전원 장치입니다. 전원 장치. PN이에요. 도선. 전원 장치예요. 자, P는 양공이 많으니까 플러스를 띄고 있어요. 맞니? 자, N형은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요. 마이너스. 그럼 얘도 자, 양공 때문에 플러스 띄고요. 자유전자 때문에 마이너스 띄겠죠. 자,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야. 자,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만났지. 그럼 얘네 사이에 뭐가 나타난다? 인력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 양공이 일로 몰려버립니다. 맞니? 이쪽으로. 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네 사이에 뭐가 나타나요? 인력이 나타나니까 자유전자들이 이쪽으로 몰려버려요. 그러면 여기에는요, 전하의 흐름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지, 안 생겨요. 그럼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번엔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얘네 간에 뭐가 생겨버려요? 청력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양공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여기하고 여기도 뭐가 나타나요? 청력이 나타나요. 자유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전류의 흐름이 반대쪽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여기에 뭐가 나타난다? 전하의 흐름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다이오드다. 알겠니? 그래서 P형이 플러스고 N형이 마이너스니까 P가 같은, 자, P가 마이너스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 언제 전류가 흐른다? 자, 플러스 플러스. P형 쪽에 플러스 전극이 연결되고 N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전극이 연결이 됐을 때 이제 양공을 밀고 자유전자를 밀기 때문에 이 접합체 안에서는 전하의 흐름이 발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다이오드예요. 확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이오드 문제 같은 경우에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이 PN 접합체에서는 똑같은 플러스끼리 똑같은 마이너스끼리 있어야지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자, PN이고요. 자, 전구입니다.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자, 여기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왔대요. 자, 그럼 뭡니까? A는 무슨 극? 플러스 극. B는 마이너스 극. 알겠지?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불이 들어와. 자, 이게 교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가 마이너스 바뀌고 얘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만 이때는 전류가 어떻게 되니? 흐르지 않지. 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자, 그러니까는 다시 여기 플러스가 되면 또 전류 흐르겠죠? 그치? 자, 마이너스 플러스면 또 전류 흐르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것이 1초에 60번이 이렇게 반복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60번이 반복되니까 얘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요렇게 나올 거란 얘기야. 그래서 전류의 흐름이 직류처럼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지. 됐니? 자, 이것이 바로 다이오드다. 자, 거의 다 끝났어. 자, 순수 반도체 이제 N형, P형, 그치? 그래서 N형에는 자, P형에는 뭐가 나타난다? 양공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붕소의 전자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가 하나가 남기 부족하니까 플러스 띄는 양공. 그 양공은 입자는 아니고 공간이야, 공간.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뭐야? 자유전자가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움직이면, 그러니까 요게 있던 요 전자가 만약 얘가 자, 요렇게 빠져나가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양공이 되는 거예요. 양공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공은 입자는 아니고 공간이지만 자유전자가 움직이면서 어떻게 돼? 이 양공도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양공 이렇게 되고,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양공이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만약 여기가 이제 만약 붕소면 여기도 양공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전기를 걸어줘요. 전기를 걸어주면, 자, 이 외부에서 이제 전자가 이렇게 딱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전자는, 들어온 전자니까 이 전자는 이미 여기 공유 전자쌍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흘려주면은 얘가 그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이게 튕겨져 나가요. 또 반발력 때문에 튕겨져 나가요. 튕겨져 나가면서 이 양공으로 채워져요. 알지? 그래서 이 전자들이 양공을 채우면서 계속 이동하는, 그 다음 양공으로 이동, 그 다음 양공.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P형 반도체가 전기가 흐르는 원리는, 자, 이 P형 반도체가 있으면 요 중간중간에 양공들이 있을 거야. 맞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양공들이 있을 거야. 양공이. 그 여기에 마이너스 그걸 걸어줬어. 그 여기서 전자가 나올 거 아니야. 전자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전자가. 그치? 그럼 전자가 채워졌다가 옆으로 다시 채워지면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온 전자가 어떻게 돼요? 이 양공으로 채워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P형 반도체에서 전류가 흐르는 과정은 양공의 전자가 채워지면서 그 다음 양공으로 또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바로 이런 식으로. 알지? 자, 그럼 N형은 반대로 양공이 아니라 전자가 하나 남잖아요. 그치?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어주면은 이 반발력 때문에 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발력 때문에 이동하면서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래서 N형은 자유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가 흐르는 거고. 알지? P형 반도체는 양공으로 전자가 채워지면서 전하가 이동하는 거고. 자유전자 그렇게 이동하는 거고. 알겠지? 바로 요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이용할 때 다이오드 나옵니다. 그치?
자, 다이오드. 그래서 다이오드는 PN이에요, PN. 자, 트랜지스터는 불순물 반도체를 PNP 또는 NPN 세 개를 연결하는 거야. 트랜지스터는, 알지? 트랜지스터는 불순물 반도체를 세 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PNP 접합도 있고 NPN 접합도 있어. 그래서 요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전기 신호를 증폭하는 역할을 하고 스위치 작용을 하기도 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라든가 우리 CPU에 직접 회로에도 자, 사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발광 다이오드가 있어. LED라고 하죠, LED. 그래서 여기는 자, 라이트를, 빛을 방출한다. 방출한다 영어로 에미팅가? 그럼 에미팅이 되겠지. 에미팅 다이오드.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LED가 돼요. 그러니까 요 전류 흐를 때 이제 이 그 불순물을 빛을 내는 물질로 도핑을 시키는 거야. 불순물에.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니까 그 전기를 흡수하면 들뜨잖아, 전자들이. 그 얘가 다시 어떻게 돼? 빛을 방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출되는 빛을 가지고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자, LED가 되고요. 그 중에서 이 도핑하는 빛을 방출하는 물질이 유기물이지. 유기물이면은 자, 유기물이면은 올가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라고 해가지고 OLED. 그치? 많이 들어봤지? OLED. 그래서 유기물을 도핑하는 거야. 유기물을. 그래서 그 유기물이 방출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태양전지는, 요거는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통과 2에서 나와. 아마 기말고사 시험 범위 인데 태양의 비에너지가 있어. 자, 이 태양의 비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 이때, 자,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요. 알지? P형하고 N형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태양의 빛, 왜냐면 태양의 빛이 들어오잖아? 그럼 요 비에너지를 자유전자가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양공은 자, 자유전자의 이동, 자유전자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동하니까 전자가 많죠? 그래서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쪽이 마이너스 극이 되고 양공이 이동하는 쪽이 플러스 극이 되면서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도선을 따라서.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전지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태양전지야. 그래서 우리는 통과 2에서 2학기 때 2학기 기말 시험 범위가 요 태양전지 나올 거야. 그림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 N형, P형, 그래서 여기가 P형하고 N형 빛을 흡수했어. 그러면 어떻게 자유전자가 이렇게 들뜨고 들때가 여기가 많이 몰리겠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 반대쪽 양공 1로 가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선을 연결하게 되면 전자들이 많은 쪽에서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전기를 발생시킨다. 이게 바로 태양전지야. 알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활용하는 거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뭐 이제 압력 감지기, CD 플레이어 뭐 다양하게 자,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반도체예요.